내용이 사실 공감이 안 되긴 해요. 로쇼가 일단은 앞에 부분만 살짝 보고 '봐야지, 봐야지.' 하고서 언젠간 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로쇼 주변에도 폭삭 속았수다 30 대들만 안 보고 희한하게 이제 뭐 중장년층에서는 엄청난 인기라는 거는 해외 브라질에서도 막 보고 있던데, 한류 열풍으로요. 이게 보니까 약간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후진국 시대를 경험했던, 혹은 그런 좀 따뜻한 휴머니즘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스토리가 확실히 중장년층 타겟 플러스, 또 희한하게 또 10 대 20 대들은 좀 보는 것 같은데, 근데 30대 로쇼 주변에 보는 사람은 우선은 한 명도 못 보긴 했습니다. 근데 국제 시장은 또 재밌게 봤어요. 로쇼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 나쁘게 혹은 재미없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국제 시장을 보면서 로쇼가 재미있게 봤다고 느낀 이유는, 국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를 베이스로 풀어 나갔기 때문에 유명인들에 대한 이제 역사적 레퍼런스가 있는데, 역사적 유명인들에 대한 실제 캐릭터들이 국제 시장에는 많이 나오죠. 근데 폭삭소가수다는 아무래도 개인이 그 시대를 살아온 과정을 보다 보니까, 근데 엄청나게 막 어떤 유튜버는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던데, 그 제주도 유튜버예요. '뭐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지금 들리는 소문 플러스 얼핏 봐 온 걸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뭔가 좀 공감이 가지 않는다. 근데 이런 말하면 또 말씀하실 겁니다, 로슈님. 너무 감정이 메마르신 게 아닌가요? 로슈님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폭삭 속았수다 다른 사람들 다 본다는데. 실제로 30 대들 요즘 많이 안 보긴 해요. 그리고 20대 후반만 돼도 로쇼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안 보는 것 같은데, 특정 세대가 폭삭 속았수다에 관심이 없는 걸 보면은 결국 이게 좀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폭삭 속았수다가 어떻게 보면 상경을 해서 인생 성공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약간 중장년층 전용 귀멸의 칼날, 요런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해요. 일단은 로쇼가 지금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다 종합해 본 결과 귀멸의 칼날 느낌일 것 같아. 귀멸의 칼날이 이제 일본에서 데이트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데이트했는데, 극장판이요. 무한열차라는 게 결국에는, 귀멸의 칼날이 일본에서 그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토리 자체가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상경해서 성공하는 스토리라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흥행했고, 그것도 로쇼는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폭삭 속았수다를 만약 본다면 엄청나게 재미있게 볼 가능성은 높을 텐데, 그런데 결국에는 폭삭 속았수다가 진짜로 뭔가 엄청나게 봐야겠다. 폭삭 속았수다 대신 뉴토피아 봐 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그러한, 내가 다른 세대를 위해 희생한다, 무슨 희생의 정신이 30 대들이 많이 없는 게 아닌가. 물론 30대 나름대로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자기 딴에는 말하지만, 30 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로쇼가 생각하는 현재 30 대들을 단 한 단어로 선택한다면 경쟁이에요. 로쇼도 경쟁 속에서 태어났고 경쟁은 굉장히 익숙해요. 경쟁의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런 희생 그리고 뭔가 역경, 이런 단어랑은 좀 다릅니다. 로쇼도 근데 지금 폭삭 속았수다에 대한 이 극명한 세대 차이를 보고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게 역경과 경쟁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역경은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인생 극복 스토리가 역경인 것 같고, 30 대들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근데 경쟁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상대방,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뉴토피아를 로쇼가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가 유행할 때 뉴토피아를 보고 재미있게 본 이유도, 뉴토피아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무너졌을 때 개인이 어떻게 상호 경쟁을 통해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에 대한 좀비물 스토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인기가 많죠, 30 대들에게. 근데 이제 폭삭 속았수다는 외부 환경 속에서 한 개인이 희생해야 됐다는 것을 베이스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아이유랑 박보검이라는 슈퍼스타가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뭐 아이유, 박보검이 있다고 한들, 로저는 아이유, 박보검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로저 참고로 아이유 그 앨범을 예전에 살 게 없어 가지고 정말 어린 시절에, 대학 시절에 앨범을 사 모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뛰어 올라 가지고, 그게 처음으로 로쇼가 약간 수집가의 면모를 보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누가 집에 가니까 팔았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로쇼 집에서 누가 가져가셨던데, 훔쳐간 거죠, 소양 가치가 높은 거. 근데 어쨌든 간 지금 그런 슈퍼스타로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와는 다르게 좀 그 스토리에 흥미가 크게 가지는 않는다. 그만큼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바가 확실히 30 대가 좀 동떨어져 있기는 해요. 30 대들이 물질적인 풍요성에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힘들다고 찡찡댔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거기에 눈물까지 흘리는 거는 로즈가 정말 이해가 안 갔다. 그 제주도 유튜버는 아무래도 자기가 사는 곳이 제주도라서 그랬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리고 30 대들이 제주도를 그리고 되게 안 좋아해요. 중장년층은, 로즈가 정확히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그 약간 애틋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특히나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에서는 제주도에 대해서 선입견이 많이 없는데, 이 30 대들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일본 만화를 접했던 세대이고,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다. 왜냐면 30 대들이 젊었을 때, 30 대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때 엔화가 엄청나게 싸 가지고 로쇼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갔었던 세대입니다. 그때 안 가면은 이제 바보 소리를 들었죠. 제주도보다 일본 여행이 훨씬 더 쌌던 시대, 플러스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가 좀 유행했던 시대라서 제주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사실 30 대이기도 해요. 그거랑 합쳐져 가지고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감동 스토리? 그것만 들어도 로쇼는 '그렇게까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안 드는데, 아마 많은 30 대들이 로쇼와 같은 생각을 공유할 겁니다. 물론 아이유와 박보검의 팬이기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시큰둥한다면은, 이거는 30 대들만의 약간 좀 특이한 문화적 경험이 폭삭 속았수다를 안 보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